여러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 학생을 본 적 많으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한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서툰 한국어 때문에 손님에게 면박과 차가운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셨죠. 사람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명품 옷에 고급차, 최고의 사립학교와 과외 선생님들까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건 다 부모 덕분이야. 저 스스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이 넌 정말 운이 좋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운보다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인맥과 어머니의 추천서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정작 저는 뿌듯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 힘이 아니네요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정서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굳이 왜 그런 먼 곳에 가려고 하니?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정말 제 실력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는데 대학 생활은 재미있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와 다를 게 없잖아 하는 지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대 근처를 걸어가다가 작은 카페 앞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거든요. 망설임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과 간단한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한국어 괜찮겠어? 하고 물으시길래 자신 있게. 네,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며칠 후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미 1시간 먼저 출근한 동료가 있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친근한 남자분이었는데 사장님이 민재야, 오늘부터 함께 일할 소피아야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재라고 해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워봐요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했어요. 오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무난했습니다. 간단한 아메리카노나 라떼 주문 정도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민재 씨가 옆에서 잘하네, 금방 적응할 것 같아라고 격려해 주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빠른 말투로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 샷 추가하고 휘핑크림은 빼고 시럽도 반으로 줄여줘.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무 빠르고 복잡한 주문이었거든요. 당황한 저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며 커피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알바를 하려면 언어는 배워야지.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화려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 저를 강타했죠. 그 순간 사장님이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뒤로 밀어내더라고요. 하지만 그 손님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외국인 알바는 도대체 왜 뽑았어? 그분의 말이 카페 전체에 들리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 주문하기가 어렵네. 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한국어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말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라고 더듬거리기만 했죠. 그러자 그 손님이 더욱 비웃듯이 말했어요. 봐라,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서비스업을 해? 제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모욕하는 기분이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어요.
미국에서라면 당당하게 맞받아쳤을 텐데 한국어로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함과 분노가 섞여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이 능숙하게 음료를 만들어 건네주자 그 손님은 마지못해 받아가면서도 중얼거렸어요. 다음에는 한국 사람으로 뽑아. 외국인은 정말 답답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은 근무 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른 손님이 오면 혹시 또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게 말하던 한국어조차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간단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는 말도 발음이 정확한지 의심스러웠고, 손님들이 빠르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사장님이 괜찮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소피아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손님은 아주 드물어. 한국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어를 너무 못하는 건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어로는 어떤 복잡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막혔어요. 역시 저는 한국에서 버틸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만두고 그냥 공부만 해라고 하실 게 뻔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때문에 제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보호받는 환경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영어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일 다시 나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만둬야 할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남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 결국 카페에 전화를 걸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래? 그럼 푹 쉬어. 무리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셨지만 저는 더욱 죄송했어요. 정말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나가기 싫었던 거니까요. 하루 종일 원룸에서 뒹굴거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앱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 음식점, 배달, 행사 도우미, 심지어 펜션 청소까지. 각각의 공고마다 상세한 설명과 시급, 근무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건 처음 봤어요. 편의점 벽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들도 신기했고요. 학원 보조, 행사 스태프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어요. 어떤 대학생이 쓴 아르바이트로 배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배우는 기회였다. 왠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주로 용돈벌이 수단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 경험이 재산이 되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의 높은 임금은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질 정도였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잖아. 진짜 한국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마음가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그 고객 한 사람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게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글들을 더 읽어보니 다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든 경험도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과 혼란 끝에 오히려 더 강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긴 정말 아르바이트가 인생을 배우는 학교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언어가 서툴러도 성실함과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한 명의 불친절한 고객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죠. 내일 다시 카페에 나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장님과 민재 씨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결심이 무색하게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도 망하면 정말 끝일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제 다짐한 것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소피아 괜찮아? 어제 아프다고 했잖아.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제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그런 일로? 괜찮아. 저도 처음엔 그랬어.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날은 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문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아메리카노 주문은 이제 능숙하게 받을 수 있었고, 간단한 디저트 추천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민재 씨가 옆에서 코치해 주었어요. 메뉴를 외우는 것보다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중요해. 바쁘게 들어오는 손님한테는 빠르게, 여유 있어 보이는 손님한테는 친절하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며칠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복잡한 주문도 차근차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제 좀 적응된 것 같다 하며 안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커플들, 친구 그룹들, 혼자 온 손님들까지.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문이 계속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카페라떼 하나, 그리고 치즈케이크. 따뜻한 카라멜 마키아토에 휘핑 추가로. 주문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재 씨도 음료 제조에 바빠서 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리면서 대기줄이 길어졌죠. 손님들이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또 실수 위기였습니다. 아, 이런. 또 실수할 것 같아.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때 대기 중이던 한 여대생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아저씨도 천천히 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그래요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커플 중 남자친구는 파이팅이라고 응원까지 해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제 그 차가운 시선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이런 따뜻한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하죠? 깊은 감탄이 밀려왔어요. 용기를 얻어서 다시 차근차근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러시 타임이 끝나고 민재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카페 일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무엇보다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이 계속 힘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 샷 하나 더 추가하고 휘핑크림은 빼고 시럽도 반으로 줄여줘.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는 첫날 저를 곤란하게 했던 바로 그 고객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또 그분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 며칠 동안 열심히 메뉴를 외웠고 복잡한 주문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아이스 바닐라 라떼 에스프레소 샷 추가. 휘핑크림 제외, 바닐라 시럽 하프로 주문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복창하면서 주문서에 적었어요. 그 고객이 잠깐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음료를 만드는 동안에도 마음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 신중하게 했어요. 얼음향, 샷 추가, 시럽 조절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완벽히 내놓았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음료를 건넸어요. 그 고객이 음료를 받으면서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긴장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주문을 받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젠 당신이 없으면 이 가게가 허전하겠어.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첫날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하시다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간신히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음료를 들고 자리로 가시면서 작게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민재 씨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저 아저씨 원래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단골인데 내가 인정받은 거야. 그제야 알았어요. 그분이 저를 테스트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완벽한 서비스를 원했던 거였다고요. 그날 퇴근할 때까지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통과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사회구나. 처음에는 냉정해 보이지만 한번 인정받으면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문화. 표면적인 친절보다는 진짜 실력을 인정해주는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친절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신뢰를 쌓으면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구나. 뿌듯함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는데 민재 씨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는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민재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야, 솔직히 말할 게 있어. 갑자기 진지해진 분위기에 저도 긴장했어요. 처음에 너를 봤을 때 좀 의외였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민재 씨가 테이블을 닦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한국어 연습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특히 그 까탈스러운 단골 아저씨한테 인정받는 걸 보면서 확신했지. 처음엔 너를 오해했어. 하지만 넌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더라. 민재 씨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고백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민재 씨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세상을 배우고 싶었어요. 민재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미국에서는 부모 말만 듣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 실력을 키우고자 생각했거든요. 진심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좌절했던 거구나.
민재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자존심에 상처가 났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민재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 부족한 게 없는데도 굳이 힘든 길을 택한 거잖아.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뭘 배웠어? 일단 한국어 실력이 늘었고요. 저는 차근차근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단골 아저씨가 저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한번 인정하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민재 씨가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게 한국말이 다소 거친 사람과 정이 많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민재 씨가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저도 너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 그 순간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진심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인간적 교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와 함께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민재 씨와의 진솔한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겉핥기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민재 씨와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좋겠어라고 하시면서요. 그 후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시스템이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밤늦게 오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새로웠습니다. 야식을 사러 온 대학생들, 야근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새벽 배달 일을 하는 분들까지. 주말에는 행사 도우미 일도 해봤어요. 대학교 축제에서 부스 운영을 도왔는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일하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외국인인데 한국어 잘한다며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배달 아르바이트였어요. 운전은 할 수 없어서 미니 오토바이로 배달만 했지만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의 정취의 아파트 단지의 일상, 오피스텔의 바쁜 직장인들까지도요. 각각의 아르바이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카페에서는 여유로운 손님들이 많았다면 편의점에서는 급한 사람들이 많았고 배달에서는 감사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매번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대화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담도 하고 상황에 맞는 존댓말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투리도 조금씩 알아듣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소피아로 바뀌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동료들도 진짜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는데 예전에 만났던 그 까탈스러운 단골 아저씨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주문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다른 곳에서도 일한다며? 정말 열심히 사네. 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젊을 때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돼. 그분이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날 퇴근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부잣집 딸이 아니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런 경험들이 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승화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르바이트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비로소 스스로 성장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왠지 뿌듯함마저 들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 배달, 행사 도우미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어요. 각각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죠. 처음에는 서툴렀던 존댓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장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민재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궁금해했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밖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카페 앞에 서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출장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하셨지요. 아버지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세요.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라 한국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머, 저분들이 소피아 부모님이야?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카페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기사로 실릴 만큼 유명 인사였던 부모가 딸이 일하는 카페에 등장하자 매장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편안했던 공간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어요. 손님들은 놀라움에 카메라를 꺼내들고 카페는 순식간에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소피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손님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제 다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덕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민재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피아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에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그 까탈스러운 아저씨까지. 진짜 대단한 아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카페는 한동안 유명해졌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이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부모의 이름이 아닌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몇 주 후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를 너무 보호하려고 했나 보다.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제 인생을 바꾼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스스로 성장한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구에게든 당당히 제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